디자인 모드로 가서 컨트롤 알트 X, 그래서 왼쪽 도구 상자에다가 도구 상자에서 자 표준 컨트롤 중에서 자 컨트롤에 대해서는 우리가 뒤에서 따로 학습할 거고요. 표준 컨트롤 중에서 버튼 컨트롤 하나 떨어뜨려 놓고 엔터 치고 또 버튼 컨트롤 하나 더 떨어뜨려 놓고 버튼 컨트롤 2개를 떨어뜨려 놓겠습니다. 자, 첫 번째 버튼 컨트롤을 선택하고 나서 F4번 눌렀을 때 속성창에서 자, 버튼의 이름은 btn 클릭으로, 버튼 위에 올라온 텍스트는 클릭으로. 자, 이렇게 버튼 클릭. 자, 이거에 대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자, 윈폼처럼 윈도우즈 애플리케이션처럼 이거에 대해서 F4번 눌러서 우리가 속성이라든가 이벤트를 잡아주면 되는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 내용을 어떻게 하자? HTML 소스 레벨에서 버튼 클릭이라는 이름으로 이름을 바꾸고 위에 올라오는 텍스트를 클릭으로 잡고요. 두 번째 버튼에 대해서는 btn 적도 붙이고 자바스크립트라고 한번 잡아보고요. 위에 올라온 텍스트 속성은 자바스크립트로 인사말 출력. 자, 이런 식으로 2개 컨트롤을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FRM 리스판스 라이트의 F7번 또는 폼에 아무데나 더블 클릭해서 코드 비하인드 페이지로 들어와서요. 페이지 로드 이벤트 핸들러 안에서 첫 번째 페이지 로드 이벤트 핸들러 안에서 페이지 로드 이벤트 핸들러를 하나 사용할 거고요. 그 다음에 다시 웹폼으로 가서 클릭 버튼 더블 클릭해 가지고 버튼 클릭에 대한 클릭 이벤트 잡고요. 다시 F7번 눌러서 다시 자바스크립트로 인사말 출력 버튼 더블 클릭해서 이벤트 핸들러를 3개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페이지 로드 할 때 그러면 첫 번째 response.write라는 메서드를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http 출력 스트림 화면에다 무엇인가 쓰고 싶다, 그때 사용하는 게 뭐 안녕하세요 하고 나서 한 줄을 쓰고 싶다, 이렇게 타이핑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버튼 클릭했을 때도 역시 화면에다가 무엇인가 쓰고 싶다, response.write로 반갑습니다 한 줄 내리고 이렇게 출력해 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자바스크립트 버튼, 자바스크립트 버튼 눌렀을 때 화면에 안녕하세요를 출력하는 자바스크립트의 경고대화 상자에 띄워주고 싶다면 스트링 형식의 스트링 자바스크립트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타이핑 하시면 되고 붙여서 줄바꿈해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자바스크립트 스크립트 랭귀지는 자바스크립트, 타입은 텍스트 형식의 자바스크립트, 그 다음에 window.alert에서 안녕, 이런 식으로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스트링 JS라는 변수에 담아놓고 있다가 response.write 명령을 사용해서 string JS를 실행하게 되면 이것도 자바스크립트를 실행하는 여러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 뒤에서는 참고적으로 client script.register client script 블록이라든가 스타트업 스크립트라는 이름의 메서드를 사용하겠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이렇게 간단하게 어떤 자바스크립트 명령어를 문자로 담아놓고 response.write로 땅 때려서 실제 실행할 수도 있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페이지 로드 할 때 안녕하세요 출력되고, 실행을 시켜보면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브라우저에서 보기에서 실행시켜보면 화면에 실행할 때 안녕하세요 먼저 출력되고요. 그 다음에 클릭 버튼 누르면 안녕하세요 다음에 반갑습니다. 그 다음에 자바스크립트 인사말 출력하게 되면 깜빡거리고 나서 안녕이라는 이름의 자바스크립트 메시지 박스가 출력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화면에 무엇인가 출력하고자 할 때, 특히 기본적으로 HTML 스타일에서 자바스크립트 레벨이 아닌 AS.NET의 내장 객체 중에 하나인 리스판스 객체, 리스판스 클래스를 사용해서
간단하게 화면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모든 HTML, 스타일리스트, 자바스크립트 레벨로 출력해 줄 수 있다는 거. 이거는 순수하게 HTML 레벨이고요. 이거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리스판스 라이트로 뭐 스판 스타일에 이렇게 모든 영역을 다 적용해 줄 수 있다는 거죠. HTML 레벨, 스타일리스트 레벨, 여기 부분을 스판 스타일에 여러분들이 뭐 컬러를 뭐 블루로 잡아주고 실행하게 되면 스타일리스트가 먹힌다라는 거죠. 밑에 있는 거 자바스크립트 실행하는 것처럼 HTML 레벨, 스타일리스트 레벨, 자바스크립트 레벨이 다 적용이 가능하다. 자, 실행시켜 보면 어쨌든 HTML, 스타일리스트 레벨, 자바스크립트 레벨 이렇게 출력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세 가지 영역. 자, 다음에 웹폼에 잠깐 가서 기존의 HTML, ASP, 클래식 ASP에서 많이 쓰던 방법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꺽쇠 퍼센트 이퀄 퍼센트 꺽쇠 사이에는 여기는 response.write의 축약형입니다. 여기다가 뭐 또 만나요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 여기 16번 레벨 여기 자리에서 뭐가 실행이 된다? 요만큼 문자열이 실행이 된다는 거죠. BR 태그를 사용하게 되면 response.write 또 만나요 요거랑 똑같은 결과를 낸다라는 거죠. 꺽쇠 퍼센트 이퀄 퍼센트 꺽쇠 사이에는 이렇게 실제 어떤 내용을 바로 웹페이지에다 출력하고자 할 때 그때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런 거다. 추가적으로 여기는 더하기 연산자 써가지고 뭐 date time now to short time string 이렇게 해서 현재 시간을 문자열로 출력하는 것을 붙여가지고 출력해 줄 수도 있다는 거죠. 이렇게 그렇게 되면 어쨌든 C# 코드 비하인드 페이지까지 갔다 오지 않아도 이렇게 바로 그 결과 값을 또 만나요 오후 12시 9분 10분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날짜 값 같은 경우를 여기 시점 여기 태그 레벨에서 무엇인가 출력하고자 할 때는 꺽쇠 퍼센트 이퀄 퍼센트 꺽쇠 사이에다가 어떤 문자열을 출력하게 되면 그 자리 그 태그 레벨에서 무엇인가 출력하더라. 이게 기존의 ASP.NET이 아닌 ASP에서 많이 쓰던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response.write는 기존의 ASP 시절까지 많이 쓰던 명령어인데요. 실제로 어떤 거 화면에다가 어느 시점에 여기 시점에다가 내가 무엇인가를 여기 시점에다가 무엇인가를 출력해주고 싶다. 그럼 일반적으로 ASP.NET에서는 response.write라든가 꺽쇠 퍼센트 이퀄 퍼센트 꺽쇠를 사용하지 않고 여기 시점에다가 레이블 컨트롤을 떨어뜨려 놓고요. 레이블 컨트롤 떨어뜨려 놓고 레이블 컨트롤 상에서 무엇인가 여기 자리에서 여기 태그 레벨에서 무엇인가를 출력할 수 있게 레이블 컨트롤을 쓴다는 거죠. LBL 디스플레이라는 이름으로 아이디를 잡고 텍스트를 예를 들면 블랭크로 잡아놓은 상태에서요. 여기 자리 여기 태그 레벨에다가 여기 플레이스 홀더에다가 무엇인가 뭐 현재 시간을 출력해주고 싶다. 여기 자리에다가 그럼 언제? 폼이 로드할 때 레이블 LBL 디스플레이에다가 무엇인가 출력하고 싶다면 F7번 눌렀을 때 코드 비하인드 페이지에다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시점에서 기존 ASP에서 많이 쓰던 방법 response.write 또는 꺽쇠 퍼센트 이퀄 퍼센트 꺽쇠를 많이 썼다면 ASP.NET에서는 컨트롤을 주로 사용 디스 점 현재 폼 안에 있는 LBL 디스플레이의 텍스트 속성에다가 예를 들면 안녕하세요로 한번 더 출력해보죠. 그러면 안녕 현재 시간 자 이런 식으로 컨트롤에다가 바인딩 시키는 방법을 언제 요즘 시점은 더 많이 쓴다라는 겁니다. 안녕하세요는 어느 시점에서 response.write로 밑에 있는 거 안녕 오후 12시 15분은 뭐를 사용해서 레이블을 사용해서 여기 자리 하나의 어떤 문자열이 들어올 자리를 만들어 놓고 그 자리에서 뭐를 출력하자 안녕하고 나서 현재 시간을 출력하자 이런 방법이 언제 현재 시점에서 많이 쓰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뭐 기존 ASP하고 또는 ASP.NET에서는 ASP.NET MVC 프레임워크 사용할 때 MVC 프레임워크에서는 꺽쇠 퍼센트 이퀄 퍼센트 꺽쇠 또는 리스판스.write를 많이 쓴다. 근데 기본 ASP.NET 웹폼 레벨에서는 그냥 컨트롤을 주로 쓴다.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고요. 자, 새 항목 추가 버튼 눌러서 자, frm form response buffer.aspx 이번에는 response buffer.aspx response buffer.aspx 만들어놓고 F7번 눌러서 코드 비하인드 페이지로 이동하고요. 자, 이거는 그냥 기본적으로 제가 미리 만들어놓은 코드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response buffer.aspx에다가 response.expires 속성, 버퍼 속성, write 메서드, flush 메서드, clear 메서드, end 메서드 이렇게 0번부터 8번까지 순서대로 타이핑하고 나서 결과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과까지 화면에 띄워놓고요. 자, 얘네들 각각의 속성들, expires 속성 뭐냐, 버퍼 속성 뭐냐, flush 메서드 뭐 하는 거냐, clear 메서드 뭐 하는 거냐, 현재 화면에 보여주는 명령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기회가 된다면 MSDN 온라인을 참고하셔가지고 리스판스 객체의 익스파이어스 속성이 뭐냐 이렇게 이 내용들을 한번 정도 읽어보시는 게 괜찮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주소를 처리해놨어요. 예를 들면 response.buffer는 뭐냐, response.flush 메서드 뭐냐 이런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주소를 처리해놨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MSDN 온라인을 보고 더 참고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간단하게만 더 설명해 놓으면 response.expires라는 속성 -2를 주게 되면요, 이게 기본값입니다. 현재 여기 있는 페이지 같은 경우는 가끔 보면 예전 데이터가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F5번 눌러서 새로 고침을 하게 되면 최근 내용이 이제 출력이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response.expires에다 -1을 값을 넣는다는 것은 현재 페이지를 매번 새로 읽어온다는 요 단어 그대로 깔끔하게 마치 F5번 눌러서 옛날에 캐시에 담겨져 있던 값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최신 데이터, 최신 정보를 읽어와라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 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response.buffer는 equal to는 이게 기본값입니다. 참고적으로 버퍼링을 사용하겠다는데 기본값이에요. 10년 전 IIS가 현재 7.0, 7.5인데 7.0인데 IIS가 7.0인데 IIS 4.0까지는 response.buffer equal false가 기본값으로 되어 있습니다. 버퍼링이라는 단어는 웹사이트가 큰 웹사이트, 예를 들면 웹사이트 내용이 상당히 긴 웹사이트 같은 경우는 버퍼링이라는 개념을 사용해서 메뉴 먼저 보여주고 메뉴만큼 요만큼 먼저 버퍼라는 메모리 영역에서 담았다가 처리하고 나서 메뉴 먼저 보여주고 끊고 그 다음에 상단 메뉴 보여주고 또 끊고 이렇게 버퍼링이라는 개념은 이런 개념이에요. 요만큼만 먼저 처리하고 먼저 웹브라우저 보여주고 요만큼 먼저 처리하고 요만큼 보여주는 게 기본이라는 거죠. 예전에 10년 전에는 웹사이트 자체가 용량이 그렇게 크지 않았기 때문에 한 번에 전체 웹사이트를 다 처리하고 나서 한 번에 땅 하고 보여주는 게 10년 전의 방법이라는 거죠. 1900년대 방법이라고 한다면 현재 시점에서는 대부분 어느 사이트건 좀 내용이 긴 페이지가 보면 메뉴부터 먼저 보여주고 그 다음에 끊어서 보여주는 느낌이 든다는 거죠. 이 내용이 버퍼링이라는 겁니다. 전체 페이지를 한꺼번에 쫙 한 7초간 기다리게 해서 한꺼번에 출력되는 게 아니라 사용자한테 대기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요만큼 끊어서 보여주는 식으로 처리해주고 싶다. 그때 사용하는 게 버퍼링이라는 개념이에요. 근데 기본값이 true로 잡혀져 있어요. 일부러 바꿀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일부러 코드로 타이핑할 필요도 없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response.write 하게 되면 현재 그런 보여짐이라는 단어가 바로 출력되는 게 아니라 어디에 담긴다? 이 문자열이 버퍼라는 곳에 담기고요. 플러시라는 메서드로 호출하는 순간에 버퍼에 담겨져 있는 값이 화면에 출력해가지고 현재 버퍼에 있는 내용을 출력할 때는 플러시라는 메서드
그러고 나서 또 요만큼 2번 문자를 버퍼에 담고 나서 response.write 하게 되면 바로 출력되는 게 아니라 버퍼라는 곳에 담고 나서 response.clear 하게 되면 버퍼에 담겨져 있는 거를 비워준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2번 내용은 보여지지 않는 게 클리어 메서드에서 버퍼에 담겨져 있다가 출력되는 게 아니라 버퍼에 담겨 있다가 클리어 시켜버리기 때문에 2번은 보여지지 않는 거고요. 3번은 제가 보여짐으로 써놓고 나서 end 메서드로 주했습니다. end 메서드는 response.flush, 즉 현재 버퍼에 있는 내용 출력하고 나서 end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클리어죠. 버퍼에 있는 내용 출력하고 나서 버퍼를 비워라, 클리어, 멈춰주는 역할을 해요. 멈춰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는 3번 내용 밑에 여기에 몇천 줄, 몇만 줄을 입력을 해도 response.end 메서드에서 현재 페이지는 종료한다. response.end 메서드는 현재 페이지에서 종료하는 개념을 많이 쓴다는 거죠. 예전에 ASP 아니라 ASP 시절, 10년 전에 ASP 시절에서는 주로 많이 쓰던 게 response.write, response.end로 디버깅 할 때 상당히 많이 썼던 것 중에 하나이고요. 제가 왼쪽에다 이거 지금 주석 처리해 놓은 거 그대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하나 더 만들겠습니다. 리스판스 객체 관련해서 예제를 하나 더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새 항목 추가 버튼 눌러서 웹폼 이름은 frm 접도 붙이고 response.redirect.aspx 추가. 이번에는 response.redirect. 자, 왼쪽 도구상자에서 버튼 하나 떨어뜨려 놓겠습니다. 자, 버튼 하나 떨어뜨려 놓고요. 버튼의 이름은 btn 단넷코리아로 이동하는 버튼 단넷코리아로 이동. 요 버튼 눌렀을 때 단넷코리아로 이동하게 하고 싶다. 어떻게 할 거냐? HTML 레벨에서는 input type 버튼 value는 이동. on 클릭했을 때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해서 이동하는 기능을 사용한다면 자바스크립트에는 어떤 명령어? 자바스크립트의 내장 객체 중에서 location.href에다가 뭘 넣어준다? 여러분들이 이동하고자 하는 URL을 넣어주면 되는 거죠. 이게 기본 원리고요. 근데 요거는 HTML 레벨에서는 이렇게 이동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바스크립트를 쓰면 되는 거고요. ASP.NET은 서버 컨트롤이기 때문에 C# 명령어를 사용하는 서버 측 컨트롤이에요. 서버 측 명령어인 코드 비하인드 페이지에서 이 단넷코리아로 이동 버튼 클릭했을 때 어디로? 단넷코리아 사이트로 이동하는 명령어를 서버 측 언어인 C# 명령어를 사용해서 우리가 구현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단넷코리아로 이동이라는 버튼에 대해서 더블 클릭했을 때 이벤트 핸들러로 들어와서 자, 이벤트 핸들러로 들어와서 자, 단넷코리아로 이동하는 명령어 버튼 클릭했을 때 어디로? 단넷코리아로 이동하고 싶다. 그때 사용하는 명령어보다 response.redirection이라는 명령어에다 URL을 넣어주시면 돼요. URL 자리에다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URL을 쿼리 스트링을 포함해서 자, 이렇게 넣어주시면 된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단순하게 버튼 클릭했을 때 이동하게 하고 싶다면 링크 사용하거나 그렇게 하면 사용하면 되겠지만 어쨌든 서버 컨트롤을 사용해서 특정한 페이지를 이동하고 싶다. 그때 사용하는 명령은 뭐다? 리스판스 객체의 리디렉트 메서드. 테스트 해보면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브라우저에서 보기 하게 되면 첫 번째 이동 버튼은 자바스크립트의 location.href를 사용해서 단넷코리아로 이동하는 거고요. 잘 이동되고요. 두 번째 거는 깜빡거리면서 단넷코리아로 이동하는 거고요. 이렇게 두 개 이동 버튼에 대해서 두 번 만들어 봤는데 한 번은 자바스크립트의 location.href라는 명령을 사용해서 한번 이동해 봤고요. 두 번째 서버 컨트롤인 버튼에 대해서는 C# 명령어인 단넷 명령어인 리스판스 객체의 리디렉트, 리스판스 어떻게 보면 클래스로 보셔도 되고요. 리스판스 객체의
리디렉트라는 이름의 메서드를 사용해서 이동하자. 이렇게 두 가지 명령어 location.href 속성을 사용할 거냐, response.redirect 메서드를 사용할 거냐, 이렇게 두 가지 명령어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response.write, response.buffer 외에 clear 메서드, flush 메서드, 그 다음에 response.redirect 메서드, 이렇게 세 개 파일 만들어서 리스판스 객체의 주요 속성 또는 메서드 한번 정리 한번 해봤고요.